오늘 또 주역을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후천팔계에 대해 설명드렸죠. 기억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제가 시작할 때마다 주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도와드리려고요. 몇 마디씩 보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역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 신을 이해하셔야 된다. 예, 이 신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설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과학이랑 이제 비교하자면, 신 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또 다시 나가겠습니다. 상이 있고요. 예, 신이 또 이렇게 법을 드러내서, 법법자입니다. 법을 드러내서 이 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입니다. 이게 주역의 철학은 이게 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절대계죠. 이 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고요. 무형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안에 들어있는 정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영적 어떤 DNA라고 부르는데요. 예, 영적인 DNA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DNA는 이 형체 안에 이런 유전자라든가 이런 물질로 존재하죠. 근데 유전자 자체도 하나의 물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질 배후에는요, 법칙이 들어있는데 이 법칙도 결국 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이걸 이제 주역에서는 형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개사전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하늘에서 상이 만들어지고 땅에서 법이 이루어진다. 또 하늘에서 도가 이루어지고 땅에서 어떤 형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들은 개사전의 기본 철학인데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하늘이라는 건 형이상이고요. 형체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작용은요, 철저히 무의예요. 약자로 썼는데요. 예, 옵술 무자에 할이자요. 그래서 철저히 이 신의 작용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체, 이 법칙도 안 보여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형체고요. 법칙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들 간에 드러나는 질서이기 때문에 법칙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법칙은 과학의 영역이고 이 상은 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도요. 서양의 한 2000년 철학이,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 그러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그냥 철학 일반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요. 동양의 유교가 있듯이 서양의 힐합 철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힐합 철학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철학이라는 거. 그래서 동양의 유교가 있으면 서양의 힐합 철학이 있고요. 동양의 불교가 있으면 서양의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한 파들이에요. 힐합 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파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교조로 해서 시작된 하나의 파예요. 더 조상으로 가면 탈레스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의 무수한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교 안에서요. 주자학, 양명학 있는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서양엔 철학이 있었는데 우린 철학이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됩니다. 예, 그건 서양의 독특한 하나의 이런 사물에 대해 연구하는 하나의 관점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유지되어 한 학파예요. 철학이란 학파가 있고 동양에는 유학이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요, 조선 말에 힐합철학 고변이라는 책을 그 면우 곽정소 선생 제자분이 이제 쓰시는데 그 서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면우 선생님이 이제 영남에서 아주 이제 한말의 최고 유학자신데 서양 철학이 지금은 이게 좀 이게 껐덕대지만 힐합 철학 고변에서요, 성리학 입장에서 서양 철학을 다 비판합니다. 이런 조금이라도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까요. 어떻게 신이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할 수 있는가. 불도를 까던 주작이잖아요. 신은 원리일 뿐이다. 우주의 신은 철저히 원리일 뿐인데 힐합 철학을 보니 원리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꾸 제우스 쪽으로 흐른다는, 뭔가 신화적인 거에 흐르고 그런 일체의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우주의 어떤 한 인격체가 어떻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느냐. 철저히 신이라는 거는 동양 철학에서 리고, 이 원리의 작용, 신 안에 있는 게 원리죠. 리와 신은 하나고 그건 무의의 작용을 하지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모습을 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철학이다. 그래서 조선 말에요, 나라 망하는데 서양 철학을 까고 있어요. 아테네를 까면, 할아버지를 까면 그 아래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는요, 조선 선비들이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저력이, 그래서 거기 이제 면 선생이 써놓기를 100년 뒤에는 서양 철학자들이 다시 우리 거 연구할 거다.
우리 동양의 리에 대해 다시 연구할 거다라고 장담을 해놓고 끝내시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서양 철학도 유교에서 자기들이 제일 비슷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괜찮다. 리학에 아주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 인정해줘요. 참 철학 잘한다로.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던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동양엔 철학이 있었나까지 왔단 말이죠. 예,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서양 철학이 이제 만나는데 이 주역을 통해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주역의 사고관은요, 주자학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이제 핵심입니다. 서양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예요. 이데아에서 만물이 나오고 법칙이 나왔다가요, 플라톤, 제가 고전 콘서트에서 플라톤 국가론을요, 전체를 한번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전체 한 권을 제가 다는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해드리지만, 전체 한 권이 읽는 맛이 나게 이 각 장마다의 대결 구도와 인용할 부분 인용해서 전체 어떤 스토리로 가는지 얘기 드릴 텐데, 왜 플라톤만 정확히 아시면요, 화이트헤드라는 서양의 최고 철학자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유가요,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동굴의 우상 혹시 이제 들어보신 적 있는데, 플라톤 철학을 보면요, 사람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딱 의자예요. 머리가 고정돼 있어요. 이쪽만 보게. 그러면 뒤에서는요, 불을 피우고요, 뭐죠? 나무 모양을 보여준다고 치죠. 그럼 여기에 나무 그림자가 비치겠죠. 네. 그러면 사람은 이걸 보고 나무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또 그것도 동굴이 속에서예요. 이 모든 내용이. 동물 밖에는 진짜 나무가, 여기 카메라 괜찮아? 진짜 나무가 있고 여기 태양이 빛나고 있겠죠.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요, 플라톤 철학하고 지금 개사전하고 그대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플라톤이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개별 사물이라고 했어요. 이 동양 철학의 형입니다. 우리는요, 개별 사분말이 진실인 줄 알고 살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림자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요, 다 그림자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요, 볼 수가 없어요, 뒤로.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풀려서 뒤로 나간다고 치면요, 뒤에는 이 타오르는 이 불빛에 요거의 그림자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것도요, 판때기예요. 진짜 나무가 아니고요, 나무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요게 법이에요. 뭐냐면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보편 법칙이라고 그래요. 개별 사물에 내지 않은 보편 법칙. 이것도 아직 헛개비예요. 더 동굴을 기어 나갔더니 진짜 나무를 만났어요. 요게 이데아예요. 요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이 상이 존재하게 하는 요게 신이에요. 이걸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고. 그냥 이데아랑 별도로 선의 이데아라고 따로 두는 게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나무도 존재할 수 없고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서양 철학에서 요것만 아시면요, 서양 철학 모르실 게 없습니다. 동양 철학하고 다르지 않아요. 동양 철학자들, 주자학자들도 서양 철학 보고 똑같다라고 인정하고요. 베이건, 한문으로 베이건이라고 그래요. 베이컨을. 베이건옹이 근세에 다시 기독교가 창궐을 했는데 리학을 다시 세웠고, 데카르트를 대적이 다시 주리를 아주 선양해서 서양에 지금 리학이 다시 창궐을 했는데, 서양은 기독교로 한 1000년 암흑기를 거쳐서 리학이 다시 나왔는데, 이제 리학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철학 입장에서. 동양은 불도를 일찍이 주자학이 극복했거든요. 불도를 지금 기독교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호 선생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리학을 더 했는데도 지금 서양한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런 형세가 온 게 참 안타깝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 대해서 그 철학적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왜 우리 유학은 동양에서 이렇게 더 잘하지 못하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구조가요,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플라톤을 아시면 주역 모를 게 없고요. 주역 이게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 동굴 아니라는 얘기는요, 여기까지는요, 현상계예요. 예, 제가 자꾸 얘기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요거 떨어지죠. 여러분 눈엔 만유인력의 법칙은 안 보이세요. 떨어지는 거 안 보이지. 왜냐?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밖에 안 보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림자밖에 안 보이세요. 플라톤의 이 비유가 정말 뛰어난 비유입니다. 동양의 이 주역 개사전의 이 핵심 원리랑 플라톤의 비유를 붙이면요, 정확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동서양 안 가르는 게요, 제가 동양 거 좋아 이제 하니까 동양 철학 이런데 이제 너무 이제 가치를 두는 거 아니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동서양 차이를 전혀 안 둡니다. 똑같아요. 기질이 달라서 사람들이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양은 좀 꼬치꼬치 캐묻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동양은
이 뼈대를 통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저를 서양 철학식으로 저를 분석을 하면요. 저의 모든 걸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식은요. 걔는 뭐죠? 잘 노는데 공부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요. 음양을 탁 쳐가지고요. 그 사람의 좀 실감나는 뼈대만 주지 자세한 걸 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만나면 더 재밌어져요. 왜냐, 동양이 뼈대를 대고요. 서양이 살을 대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다 보면요. 서양 철학의 문제는 꼬치꼬치 캐다 보면요. 애초에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전체 통합이 잘 안 돼요. 근데 동양 철학식 사고는 통합을 우선해요. 차라리 이 대략 다룰지언정 이게 난삽하게 안 하겠다는 거고, 서양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좀 캐보고 싶다는 그 의지가, 인간의 두 의지가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만날 때,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명이 만날 때 제일 재밌어집니다. 지구는 이제 그리 가고 있죠. 만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동서양 철학이나 이런 문명을 바라보실 때 관점이 달라지실 겁니다. 둘러보지 마세요. 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가 지금 주역회사전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눈에는 이 그림자만 보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요 물질 배후에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셔야 과학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내야 과학자예요. 이제 나가면 철학자예요.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가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이라는 게 뭐냐? 후천팔계라고요. 후천팔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게요. 오행상생상극밖에 없었죠. 실제로는. 오행상생상극이요.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것도 다 오행상생상극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계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거 있죠. 보세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체 세계가 뭔 거 같냐? 라고 하니까 제자한테 물어보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일체 세계는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계는요, 오감과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개념, 그리고 오감, 여기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형체를요, 어떤 법이, 일정한 질서가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제가 잘 몰라도 뭔가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걸 느끼시죠? 그거를 후천팔계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럼 그 법칙이 현상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게 만든 더 배후의 근거가 있겠죠. 그걸 더 선천적인 정보를 우리가 선천팔계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하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낙서, 하수에서 나왔다는 그림, 낙수에서 건졌다는 글이, 사실은 이게 홍범구주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 지금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주역을 이해하실 때. 예. 저게요. 이게 대우주에서도 그러겠지만 소우주에서도 똑같겠죠. 우린 대우주보다요 소우주가 가까워요. 우리가 소우주니까. 우리 몸뚱이에요. 일정한 법칙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 네오란 주인공이요. 거기 이 꿈의 세계 같은 세계,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 형체만 보고 살다가 탁 깨치니까 법이 보여요. 그게 사실은 정보일 뿐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로 한번 느끼셔야 되는 게, 요 펜 하나도요, 눈에 보이실 때는 그림자로 보이시지만 요게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무수한 정보들이,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행상생상극들이 뭉쳐서 이 모양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기, 냉기, 뭐죠? 뭉치는 기운, 발산하는 기운,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서 요게 하나 나옵니다. 나무, 예, 제 몸뚱이 하나, 정보의 덩어리에, 왜냐? 이 존재, 이런 소립자 하나가 존재하려고 해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 배후에 법칙이 있어요. 그 배후에 있는 법칙은요, 이 시공간 벗어나서의 근거가 있어요. 왜냐?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또 다시 이 법칙이 작동돼요. 다음 우주가 생겨도 또 이 법칙이 작동될 거란 겁니다. 예. 이 법칙은 본래 존재하니까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전체를 불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색이죠. 색이 곧,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는 공이거든요. 색이 공이다 얘기하는 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펼쳐져 나왔죠. 우주가 사라지죠. 그럼 이게 이쪽 세계가 없어질 것 같죠? 반드시 또 나옵니다. 왜냐? 선천팔계는요, 후천팔계랑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작용을 표현할 뿐이에요. 여기는 작용의 세계고 여기는 본체의 세계일 뿐이지 이 둘은요 조금 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군.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이 근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우주는 반드시 작용을 드러내더라는. 여기서 조금 더 차이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이나 어떤 명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극치입니다. 주역은 이걸 전제해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시면요.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를 전제하지 않으시면 후천팔계는 불필요한 게 돼요. 군더더기가 됩니다. 없어도 좋은 게 돼요. 선천이 좋은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그래요. 선천팔계는 후천팔계로 나와야 뭐가 되냐면요. 선천적으로는요. 정보만 있어요. 하느님도 자기 안에 있는 정보를요. 현실화해야만이 현실화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겁니다. 예술가세요. 하느님. 영감을 반드시 표현하시려고 표현에는요. 반드시 그 영감이 배후에 있어요.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자꾸 이렇게 팔다리 다 잘라야 진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리 에고고 망상이에요. 그 망상만 버리면요. 반야신경 얘기하는 게 요게 둘이고 요게 다르다라는 망상만 버리면 그대로 지금 제 몸뚱이도요. 이 정보의 지금 현현이죠. 이 정보에는 신이 다 개입하고 있어요. 제 몸뚱이 자체가 신 그대로의 표현이고요. 제 정신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만 소우주들은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이 소우주들인데요. 돌멩이는 땅으로 치거든요. 돌멩이 이하는. 식물부터는 자기 개체 의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동식물은 별로 우주에 영향을 못 주는데 인간 정도가 되면요. 이 신을 많이 닮아가지고 내 에고대로요. 이 자연스러운 법칙들을 제가 거스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몸을 망치는 걸 자꾸 먹일 수도 있고요. 그런 짓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데 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요. 그러면요. 이 법칙대로요. 얘가 살기 싫은가 보다 하고 암 유전자가요. 암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자꾸 가자는 쪽으로 업을 짓는구나. 그러니까 법칙에서 이변은 못 됩니다. 그래서 신이 정한 법칙은요. 절대 안 바뀌는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냐면 자꾸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선악의 어떤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근본 원리에선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살 때요. 왜 선을 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왜 악을 하면요. 나부터 괴로워져요. 이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법칙은요. 아무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칙을 무시하고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요. 이 자연에 존재하는 이 법칙 그리고 배후에 존재하는 이 상 이게 선천팔계 후천팔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인간은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근데 어긴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는 게 이 법칙 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국법은 엄정한데요. 제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의 지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법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알고 살지 않으면 자연에 그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후천팔계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불교의 그 반야신경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는데 유학이나요 불교 중에 대승불교의 관점과 유교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불교는 내 내면에서부터 인식론적이라고 하죠. 내가 우주를 바라보는 나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가고요. 유교는 대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어가요. 존재론적으로.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현상인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존재하려면요. 대우주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려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순서가. 내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주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식론적으로는요.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시작하니까 첫째로 내가 있고 내가 사는 땅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배후에 하느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방식하고 설명을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로 오는 방식하고 이 관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동양 철학에서 유교는 대우주에서 설명해 왔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이 혼선이 빚었어요. 불교식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불교는 나부터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 혼동을 거쳐서 이제 안착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제가 74페이지에 보시죠.
오행 상승 생극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후천팔계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후천팔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지난 시간에 하신 그 들으신 내용이 기억이 잘 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플라톤 하게 되면요, 이런 몇 가지 플라톤이 든 철학적인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요, 절대로 그 안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도요, 위로 갈수록 안 어려워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려워요. 어렵고요. 이게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몸이 안 좋아지게 돼 있고요. 위로 갈수록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게 돼 있고 몸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가. 네. 그래서 자꾸 이 철학 쪽은요, 내려올수록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신기하게. 과학 쪽은 내려올수록 더 정밀해져요. 근데 철학 쪽은요,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내려올수록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되게 이제 과학 쪽에서는 발전이 높은데 철학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간단하게요. 지금 우리 세대에 누구 철학책 그 보시라고 서로 권하기보다는 논어 보시라고 하는 게 맞죠. 2500년 전 책인데요. 그럼 사실 물질이 발달해도 우리가 2500년 전에 참 그 사람들이 뭘 알았어 하는 그 시대 사람들 글을요, 지혜라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벌써 지금 이 주역 같은 걸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 설명을 못 해요.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지만. 예,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철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과학은 앞으로 당연히 더 발전되겠지만요, 철학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그 몰입해가지고 잘 연구하시면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과학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부분까지도 철학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어떤 제한된 어떤 육체에 딱 저만 해도 뭐 100년 안쪽을 살겠죠. 그러면 그 연도에서 맛볼 수 없는 경지를 인간을 맛보게 해줘요. 왜냐? 형이하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형이상은 시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가 A가 원시 시대건 B가 어떤 중세고요. C가 지금 근대, D가 현대라고 하죠. 원시 시대에 접속하는 신이나 중세에 접속하는 신이나 지금 접속하는 신이나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는 시공의 차이가 있지만 물질명은 계속 발달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는요, 더 할 일 없을 때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히 놀이거리가 없을 때가. 지금은요, 못 해요. 트위터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정신을 여기다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들인 공이 작아서도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 걸 존중해야 돼요. 철학적인 부분 특히. 과학은요, 그 시대에 좀 미신들이 많으니까 털고 봐야 되지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